안녕하십니까. X10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잭슨 홀 연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눌렸었죠. 그러다가 기대와는 또 반대로 또 너무 좋은 선물이 도착해서 시장이 한껏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7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제 늘렸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하고 한 달 전서부터 코어웨이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 썼고 사고 팔고 하다가 8월 초에 이제는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근처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매매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내부자 물량 풀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회사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는 이제 점점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35%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진짜 좋은 가격이다.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뭐 조금만 더 들고 간다 그러면은 큰 수익도 가능하겠다 하는 게 보여서 다시 한번 이제 코어웨이브 저희 매매 개시합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어웨이브 기업 분석, 새로운 실적 발표, 그다음 새로운 상황 전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지수 움직임입니다. 사실 목요일까지만 해도 S&P도 뭐 5일 연속 하락하고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화요일 날인가요? 3% 정도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금요일 날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 100은 0.92%로 주간 마감했고요. S&P 500은 보합권, 그다음에 다우는 1.56% 플러스로 끝났고 소형주의 러셀 2000이 3.35%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 결국은 소형주들이 많이 오른다, 이런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주간으로는 상승 무드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모멘텀은 좀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마켓을 보면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1%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만 해도 한 50%대로 떨어져 있다가요, 그 발표 나오고 81%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는 단행되는 걸로 시장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ear and Gear 인덱스가 61로 이제 그리드 에리아로 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CBO에서 거래되는 볼라틸리티 인덱스가 14.22%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요게 거의 연중 최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리스크 온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상승 무드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와 개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일자로 발표한 펀드 매니저 수치 보면요, 98.15로 올라갔습니다. 뭐 거의 96.25에서 85로 내려왔다가 지금 98.15로 다시 올라왔죠. 거의 포트를 꽉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장을 많이 주식을 이제 채웠구나. 펀드 매니저들은 약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에 벌써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보면 29.99%로 저번 주에는 불리시가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 30%대로 올라왔고요. 베어리시가 44%대로 좀 뒤로 빠졌습니다. 상황은 매니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약간 불리식 쪽으로 많이 돌아섰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엑스텐 포트폴리오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수보다도 종목단에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포지션을 많이 채웠습니다. 보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실려 있고요. 애플, 구글, 유나이티드 헬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여타 종목들이 5% 아래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해 못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 포지션이 가장 많고요. 애플도 좀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그 포지션이 다음에 있고 구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30% 정도 더 비중을 지난주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60% 비중으로 올라가 있고 현금이 지금 43,000불 이제 돼 있습니다. 보면 그 6월 초에 대비해서 지수는 현재 8.94% 올라와 있고요. 근데 저희 포트는 6.4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3주 동안은 포지션이 없었죠. 그러다가 포지션을 서서히 쌓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60%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상향 모드를 타면은 종목들이 더 빨리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를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현재는 연환산으로 하면 32% 수익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맥7을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년 동안에요. 맥7의 시총 변화 그래프입니다. 지금 1위가 엔비디아죠. 4조 불 이상 이제 올라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7 트릴리언이고요. 애플이 3.38. 그래서 1등, 2등, 3등입니다. 4등이 구글이고요.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5, 2.4 이렇게 돼 있고요. 메타가 1.9고요. 2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1.1에 있습니다. 그래서 7위 이렇게 돼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시총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금년 시작할 때는 애플이 시총 1등이었는데 엔비디아가 3등이었고 엔비디아 1등으로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구글과 아마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메타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테슬라다 계속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 5년 동안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시총 변화는요. 역시 애플이 5년 전에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엔비디아한테 자리를 내줬죠. 엔비디아가 꼴찌에서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1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배가 오른 거죠. 5년 동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구글과 아마존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이제 똑같이 왔고 그다음에 메타도 거의 등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테슬라는 역시 꼴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이 이러한 주가들을 가르는지 한번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M7들의 매출 변화입니다. 아마존이 매출이 가장 큽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제일 클 거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매출에 있어서는요. 617빌리언 달러에서 아마존이 제일 크고요. 애플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구글이 그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메타 있고 엔비디아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일 매출이 작습니다. 근데 매출 변화를 보면요. 아마존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애플은 매출이 이제 거의 정체기로 접어들죠. 그래서 저게 애플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게 저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구글도 봐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총이 계속 2등 자리를 유지하는구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도 결국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꾸준히 이제 매출이 오르는 걸 볼 수 있고 테슬라가 또 매출이 정체입니다. 매출 정체된 것들이 두 개 다 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는 2023년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이게 다 뭐냐면은 AI 관련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직은 AI 색깔이 안 나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아직 AI 색깔이 안 나고 있어서 보면 최근에도 보면 애플하고 테슬라가 제일 못 올랐습니다 하는 거는 AI 색깔이 안 나는 맥7은 쳐져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변화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순이익 보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돈을 가장 금액적으로 많이 벌고요. 구글이 그 밑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그 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아마 조만간 1등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메타가 그 밑에 있고 아마존, 테슬라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매출도 안 늘고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도 보시면은 매출도 안 늘고 순이익도 안 늘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주가가 제일 낮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지 주가가 오르는구나. 그래서 주가는 성장하고 관련이 있구나. 앞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도 해야 되지만 그 속도도 빨라져야 된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맥7 또 좀 지켜보면서 다른 각도로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트에 이제는 이제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 해서 맥7 종목 중에 엔비디아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담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성장 속도는 나겠지만 주가가 더 이상
가파른 속도로 오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엔비디아 대신 다른 주식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대체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겨있는 포트 사이즈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제일 포션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장 못 올랐고 애플도 그렇고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은 수익률 따라잡기로 인해서 저 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목표로 지금 계속 포션을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많고 애플이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좀 인디케이터들을 몇 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MACD 다 이제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RSI입니다. 상대 강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한번 또 날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CMF라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시간 잡아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TTM 스퀴즈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 주식이 제대로 그 변동성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힘이 모여 있느냐, 뭐 힘이 빠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시간 잡아서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MACD 보면은 이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AV 앞선에서 계속 그걸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깨고 내렸다가 올라오고, 이 강력한 이 AV 앞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고요. 또 요때 좀 돌파하는가 했더니 또 한 열흘 동안 이제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 상단선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200일 이평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란 게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거를 깼다가 금요일자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빠질 때마다 테슬라는 좀 물량을 걷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300불에서 340불 사이에서 물량을 담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 보시면요. MACD는 뭐 별로 모멘텀이 없고요. 그 다음에 RSI도 보면은 거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별로 표현하는 게 없고. 그런데 이 CMF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돈이 훅 들어온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구나. 즉 고점에 갔다가 꺾이면서 결국은 많이 물량들은 이제 털어낸 그런 이제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다시 매집이 좀 시작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지선을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번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보여준 거는 뭐냐? 이제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략은 현재 15% 비중을 담기로 했는데요. 현재 비중은 10%입니다. 저희가 꽤 많이 실었고요. 평균 단가가 310불 49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 주문 하나 나가 있고, 매도는 380불에 좀 일단 팔겠다, 30% 팔겠다 하고 주문은 나가 있습니다. 테슬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션이 많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보시면 굉장히 오래 좀 수익이 안 났었죠. 그러다가 미국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해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쉬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보시면 여기다 AV 합선을 그렸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깼다가 어제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다시 이제 상방을 타지 않을까 보는데, 다른 지표들 보시면요. MACD도 현재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거래량도 이때 한번 이제 받쳐줘서 이제 저점 매수들 많이 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저점을 치고 4월 달에 올라올 때 이제 시장에 이 종목에 돈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제 또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좀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들 손절매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RSI도 굉장히 이제 하락 포인트로 이제 빠졌었죠. 그러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점점점 매수로 전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던 애플인데,
저는 지금은 이제 모멘텀은 좀 살아날 거다. 여기도 보시면 모멘텀이 많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애플은 연말까지 좀 탁탁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플은 사실 236불에 매도를 하자고 계속 여기다 대놨었는데 한 몇십 센트 차이로 이제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도 주문은 나가 있고요. 236불입니다. 30%를 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까지 비중을 높였습니다. 많이 이제 내려올 때 많이 샀고요. 211불이 지금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수는 저 아래 193불에 마지막 2%를 더 채우겠다고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 보시겠습니다. 구글은 보시면 뭐 매출도 좋고 손익도 좋고 아까 이제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보면은 굉장히 MACD도 이제 위상향 올라오고 있고 구글은 얼마 전에 이제 과매수 구간에 또 접어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좀 접으면서 그게 좀 해소가 됐고 현재도 RSI도 굉장히 힘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21선 타고 이게 쭉쭉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림이 좋다. 그리고 그 머니플로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종목에는 돈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모멘텀 계속 좋다. 그래서 저는 구글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지금 현재 6% 정도 채웠습니다. 10%를 채우게 했는데 현재는 구글은 매도가 없고 계속해서 만약 돌파를 한다 그러면 좀 추격 매수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 포션 가지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에 워렌 버핏이 매수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게 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하고 갭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요때 이제 두 번째 요 갭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갭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요. 그때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펀드에서 팔건 거고 그다음에 스탑로스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크게 매수해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워렌 버핏이 이때부터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가격이 대충 여기 300불 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여기서 이제 갭으로 뜬 게 요 선까지 온 거다. 이 갭을 이번 갭으로 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평단에 다 가격이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파악이 되죠. 그러다가 이 정도에서 또 이제 기기 시작하니까 돈이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저점 매수, 뭐 고점 매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 나면서 이제 많이 좀 빠졌잖아요. 그때 결국은 마지막 손절 매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 크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많은 기관들도 다시 포지션을 잡기 시작할 때고요. 보면 이렇게 매수세가 RSI 보면 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 여기서 과연 이 위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갭 자리를 이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마 요번 주부터는 요 봉을 좀 AV 합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기름을 보여줘서 310불, 320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336불 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 갭 자리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상당한 진척이라고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추후로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는 저희가 5%까지 비중을 담기로 했는데 5% 이제 다 담았습니다. 284불이 저희의 단가입니다. 좀 싸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다려왔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찍으면 살 겁니다 했는데 한 번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갭으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떴다가 지금 많이 이제 내려와 있죠. 상방 대비해서 이제 꽤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일 터치할 때 이때쯤 이제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지금 꽤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보고 50일 이평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지난주에 이제 매수를 좀 더 실었고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굉장히 다른 지표들은 뭐 200일 이동평균선, ABW 합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거래량도 이제 좀 내려오면서 좀 늘긴 하지만 결론은 이 머니플로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익 실현을 꽤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이구나. 그래서 거의 이익 실현의 이제 피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0일 이평선인 거고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은
전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아랫사이드 좀 반전을 하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 눌렸던 거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요 AV 합선 하단까지는 갈까 싶은데요. 요번 주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를 실기로 했는데 현재 이제 4% 실어놨고요. 단가는 512.76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도 금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근데 메타는 충분히 수익 실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갭으로 갔으면서 또 수익 실현이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는 21선, 51선, 이평선을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AV 합선도 계속해서 상향 모드를 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깨진 거는 아니지만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르면 눌리고 올리면 눌리고 하는 그림인데 저는 그럼 이 정도 내려오면은 좀 매수해서 포지션을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5%를 실기로 했는데 현재 4% 정도 채워놨습니다. 747불이 단가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저는 이게 이제 코인 대신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가 대비해서요 현재 한 30% 정도 빠졌었어요. 이거는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보면은 MACD도 좀 다운턴을 탔고 당연히 뭐 30% 정도 빠지면 이렇게 돼야죠. RSI도 굉장히 매도 구간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니플로우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 판 거죠. 즉 여기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이상 아닌가 보다 해서 손절매 물량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다 이걸 보고 있어서 현재는 좀 과매도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거다 했는데 금요일 날 다시 200일선을 탈환합니다. 여기서도 200일선 한번 터치하고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일선을 좀 돌파해서 AV 합선까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를 싣기로 했는데 3.5% 실려 있고요. 353불이 단가입니다. 그럼 이제 포티넷인데요. 포티넷은 많이 개파락을 했지만 또한 그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하나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게 터지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아마 이 정도까지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그동안 포티넷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 발표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개파락으로 해서 이제 스탑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는 과매도 구간, 이 구간이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과매수만 나왔었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사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보면 MAC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포티넷은 이 AV 합선을 타고 계속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루빨리 200일선을 돌파할 때까지 올라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아마 이런데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구간에 오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5% 실기로 했는데요. 현재 2% 실려 있고요. 74불 35전이 단가입니다. 요것도 너무 지금 아래에 내려와 있어서 좀 상향 조정해서 좀 더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기업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최근에 보면 아마존도 사실은 고점 근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물량을 받았죠. 여기 머니플로우 보시면은 아마존도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던 주식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돈이 많이 나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많이 밀렸었고요. MAC도 많이 눌렸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은 충분히 좀 팔 사람들은 다 팔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제 보여준 그 강한 양봉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좀 빠질 때마다 또 물량을 채워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다 지표들은 뭐 AV 합선도 지금 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찍힌 AV 합선이 결국은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향으로 가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도 7% 저희가 담기로 했는데 현재 3% 정도 담고 있고 매수는 204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221불 71센트입니다. 잘 안 빠져주네요. 아마존은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참 많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고점 찍고는 많이 내려와서 지금 두 개의 단기적인 AV 합선이 거의 만나가고 있는 전중이죠. 그래서 이게 스퀴즈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한번 또 서서히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MACD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RSI는 좀 매도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이 머니플로우 차트를 봐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샀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털고 나왔구나 해서 돈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을 주고 있어서 이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다시 사서 이제 올라온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조금 더 밀린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 그런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5% 싣기로 했는데 지금 2% 싣고 있고, 안전마진은 현재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이나마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빠지는 주식이라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를 제가 좀 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 빠졌습니다. 많이 이제 눌렸고요. 그래서 20일, 50일 이평 빠지 다 깼고, 이 AV 합선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머니플로우 차트를 봐도 뭐 팔란티어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요 실적 그때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럴 때 한번 매도가 한번 나왔었고,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또 상승을 했는데 이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줬다가 결국은 또 프로핏 탱킹이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돈은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테크니컬하게도 매수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매수권에는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 고점에 다시 이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팔란티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팔란티어의 딱 하나 문제는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가 빠졌어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팔란티어는 조금 올라오면 또 팔고 좀 더 빠질 때 또 사고 하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5%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3%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온큐입니다. 이 아이온큐도요. 양자 컴퓨팅 해서 뭐 좀 시도 때도 없이 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제가 이게 산 거는 고점 피크 대비해서 요것도 한 30%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AV 합선에 딱 터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00일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 플로우 보시면 이때는 뭐 이제 다 털렸죠. 그러다가 또 한번 쭉 올라오면서 돈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정도에 아마 이제 좀 매물들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받았다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AV 합선 지지받고 요것만 뚫고 올라가면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주식이라고 보고, 이 아이온큐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요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결론은 좀 더 지켜보면 여기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테크니컬하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5% 담기로 했는데 현재 3%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녹스입니다. 나녹스는 저희 텐베거에서 이제 저희가 한 2, 3년 넘게 가져갈 겁니다 했는데, 나녹스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반 토막 넘게 나 있죠. 62% 정도 저점 이제 빠졌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니플로우 상으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62%싼 가격에 우린 사고 있다. 연초 이제 1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0불 간다 그러면 한 2.5배 오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담기로 했는데 2%꽉 채워놓은 상황입니다. 맷 서클입니다. 서클은 이렇게 큰 박스를 그려놨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이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별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만, 보시면 이때 들어왔던 돈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털려서 나간 그런 이제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좀 잡고는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안전마진 좀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서클면 보면 저희가 또 안전마진 이제 평단에 왔어요. 그래서 7주가 144불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를 담기로 했는데 2% 지금 비중이 있고요. 114불 24전이 우리의 평단입니다. 그리고 매수는
다시 122불 57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하락 시 1% 사고 그다음에 평단에서 매도하고. 그래서 서클 자체는 저희가 손실 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고 오르고 했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피그마입니다. 피그마 부분은 이게 요 하단선에 지금 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한 셈이죠. 근데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피그마는 이제 관건은 뭐냐? 9월 3일 날이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마 조금은 상승 모드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물량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강하게 받아줬고 AV 합선이 이제 거기서 이제 찍히기 시작해서 거기를 어제 또 저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반등을 잘 해줬죠. 아직은 뭐 지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좀 지나야 됩니다. 자, AV 합선은 이제 붙어 있고 여기가 한 90불 선까지는 이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90불이 목표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도 지금 안전마진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초기 전략은 7% 시키려 하는데 이제 6%가 남겼고 90불 77센트가 지금 평단입니다. 현재 요거는 한 14%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그마 안전마진 전략은 저희가 1% 채우고 30% 털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77불 10센트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거는 3.5%가 채워져 있고 평단이 77%다. 약간의 플러스 나 있고 새로 또 매수가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6.18% 하락시마다 1%씩 산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프라이모리스라는 주식을 담았습니다. 이게 건설주인데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계속 이때부터 좀 보고 있다가 이게 좀 빠져줘야지 사는데 그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보면 사실은 뭐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래가 또 한번 빵 터지면서 2위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좋고 결국은 과매수권에 올라온 거죠. 자, 이러면 이 포모에 의하면 이걸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프라이머리스는 내일 기업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웨이브 분석해드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웨이브 그래프 한번 보시면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한 35% 빠져내려온 가격이지만 지난번 6월달 최고점 대비해서는 54% 정도가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냈던 주식이죠. 저도 그래서 이때 기업 실적 발표가 나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좋은 주식인데 왜 자꾸 이렇게 빠지지 했는데 이제 물량 풀리면서 더 많이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직원들이나 내부자들이 이제 락업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8월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그때 이제 물량 많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이 밀려 내려왔고 그래 다시 반등을 주다가 또 요번에 이제 물량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이게 많이 안 빠지는 거 보면은 다 내부자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도 이제 터닝을 하려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지켜준다고 치면은 104불 선이 어디냐면은 AV 앞 여기 최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돌파하고 그다음에 109불대 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AV 합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또 뚫고 요 두 개의 AV 합선을 동시에 뚫으면 이제 위로 가는 거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포위브는 여기는 바닥권을 지질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기업 분석하는 걸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요. 진짜 그렇겠구나. 이건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일부터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때가 125불에 저희 첫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3번 물 타고 한번 이제 평단 왔고 또 한 번 물 타고 평단 왔고 한 번 물 타고 평단이 왔었습니다. 그때 평단이 107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5불에 매매를 시작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을 했더니 107불까지 단가를 낮췄다. 그리고 저희가 8월 11일 날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때가 138불 70전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그리고는 이제 장이 빠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이렇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쓰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단가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에 제가 8주를 남겨놨었어요. 한 0.8% 정도 남겨놨었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손실 12.64%를 목요일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손실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10,000불을 넣어놓고 운용을 했던 건데 그 계좌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0,000불 가지고 이번에는 안전마진 전략도 쓰고 좀 테크니컬하게도 쓰고 좀 단기적인 매매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조 원을 베팅한 AI 주식입니다. 코어웨이브입니다. 지난 38년간 국내 금융가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종목 말씀드리고 시황 말씀드리고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좀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어웨이브 다시 추천드리게 되는 것도 뭐 이러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좀 안전마진 전략을 한번 쓰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고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어웨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엄청난 베팅, 뭐 폭발적인 실적과 성장률, 그리고 301억 달러의 백로그의 의미,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 그리고 주요 고객사 분석, 뭐 경쟁 구도, 핵심 재무지표,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관점에서 분석한 그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웨이브 기업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코어웨이브는 AI 인프라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 33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GPU를 무려 350만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션은 AI의 AWS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존이 일반 클라우드의 왕이라면요, 코어웨이브는 AI 전용 클라우드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보유한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에 놀랍게도 그의 90% 이상이 단 하나의 종목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어웨이브입니다. 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조죠. 엔비디아가 이 정도 금액을 한 종목에 베팅한다는 건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코어웨이브의 최신 GPU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공급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 전에 코어웨이브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스마트 머니가 어디가 있다? 코어웨이브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이 21억 9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45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123%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51억에서 53억 달러로 이는 174% 성장입니다. 아마존 초기, 테슬라 초기, 엔비디아 초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런 성장률을 보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백로그, 즉 앞으로 매출이 일어날 계약이 더 있습니다. 301억 달러나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350억 달러인데요. 이미 확정된 계약이 300억 달러가 넘으니 거의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돈을 지금 매출이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저빌리티, 즉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매출이 300억 불이 찍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확실한 거죠. 계약 구성도 보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50%가 2년 계약이고요, 40%가 2년에서 4년 계약, 그리고 4, 5년이 넘어가는 계약이 10%나 됩니다. 이 정도 장기 수익 가시성을 가진 회사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코어웨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AI 특화 클라우드입니다. 일반과는 완전히 다른 공급망입니다.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피커 플랜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력 수요가 막 피크일 때만 가동되는 비상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죠. 코어위브가 바로 그런 피커 플랜트입니다. AI 센터는 전력 수요 변동이 극심해서요. 추론 작업을 할 때는 피크 전력의 30% 정도만 쓰지만 트레이닝을 할 때는 90% 정도나 쓰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거기서 AI가 막 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파워가 모자라는 거죠. 이럴 때 피크가 날 때 어디를 찾느냐? 바로 코어위브의 데이터 센터를 찾아서 거기 컴퓨터를 빌려 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코어위브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AI 특화의 컴퓨터를 쓰게 해준다. 이것이죠. 주요 고객사를 보면 이 회사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오픈 AI입니다. 5년간 120억 달러를 계약을 했다가 추가로 40억 달러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160억 달러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매출이 이건 찍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24년 코어위브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써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이거를 계속 더 늘려간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셋째가 구글입니다. 최근 오픈 AI사와 파트너십에서 코어위브를 컴퓨터 파트너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8배로 증가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그만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굉장히 확장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면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코어위브는 명확한 초기 진입자입니다. 글로벌 GPU 부족 상황에서 이들은 이미 350만 개의 GPU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먼저 GPU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GPU가 없어도 코어위브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외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어위브가 이 수요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올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입니다. GPU와 HPC 전문성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재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 의하면요. 2분기 매출이 21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450%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손실도 6억 달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많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본 지출이 38억 달러나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 이익비다인데요. 그게 얼마나 나오냐면 62% 나옵니다. 즉 자본 지출 이런 거 빼면은 장사에서는 한 62%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서버도 계속 데이터 센터 늘려야 되고 GPU 갖다 써야 되고 해서 자본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본 지출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투자는 더 이상 끄시고 돈 들어오는 거는 계속해서 돈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쿠팡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투자 많이 하다가 그 투자가 웬만큼 끝나니까 그 다음에 수익 전환이 됩니다. 지금 아직 Q2 순손실이 났지만 이런 투자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작용을 했냐면 주식 기반 보상이 3억 3천만 달러나 썼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배가 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IT 회사들은요. 캐시로 월급하고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줍니다. 어쩔 땐 주식을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막 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 되고 또 좋은 직원들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주식 보상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보통 직장 옮길 때 보면은 뭐 60% 캐시, 40% 주식 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키지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식 보상이 당연히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직원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용이라기보다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 지출과 주식 기반 보상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즉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만간 모든 게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 마진율이 62%나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인프라 회사들의 보통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J커브이죠.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크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급격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적으로는 주식 기반 보상이 전년 대비 20배 증가했습니다. 3억 2,900만 달러입니다. 우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 순손실이 6억 달러 났습니다. 자본 지출이 38억 불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야, 이거 운영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순이익이 좀 줄어든다 하면은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장기 부채도 상당히 이제 큽니다. 110억 달러나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시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단기 노이즈로 봅니다. 주식 기반 보상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숙명이고 그리고 투자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성장 IT 회사들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크게 안 할 거면 이렇게 투자할 필요도 없고 주식 보상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를 시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인수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1.3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한 인수입니다. 9개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다가 2022년 파산을 했다가요. 다시 기상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 자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이 전기, 전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 인수로 코어 위브는 이 가장 큰 제약을 단번에 해결을 한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한 시너지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비싸게 주고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전기가 앞으로 효용성을 굉장히 많이 발휘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력이 최종 승부처다. 더 이상 자본이나 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클라우드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AI 시장이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 부족 구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어위브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전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확보, GPU 선점,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DCF 모델로 계산하면 적정 가치가 200달러에서 220불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50에서 60%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억 달러의 앞으로 매출, 그 향후 3에서 5년간 걸쳐 인식될 거고요. 62%의 조정 EBITDA 마진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불 근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한 122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아마 전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 프라이싱을 한 것 같고요. 이게 특수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적정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회사에는 전혀 다른 회사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38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스마트머니를 따라가라입니다. 엔비디아 기관 투자가들이 베팅하는 곳은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죠. 둘째는 펀더멘털과 시장 소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락업 해제나 단기 변동성은 소음입니다. 중점을 가져야 될 거는 300억 달러의 선 매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또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리스크는 감내하되 성장성과 수익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손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할 회사고 수익성이 앞으로 더 커질 회사면은 쥐고 기다려야 됩니다. 코어위브에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가 베팅했고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장기 성장성이 확실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베팅
이들이 모두 코어 위브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를 따라하는 게 정답입니다. 300억 달러의 백로그와 막강한 파이프라인, 이 정도 비저빌리티를 가진 종목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를 줍니다. 장기적으로 멀티배거를 노릴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명한 분석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 코어위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입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투자는 외로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토 꼭 있으셔야 되고요. 학습, 훈련, 레슨, 연습 꼭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부자 되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